제 복장이 좀 이상하죠. 아침에 넥타이 메고 잠박을 치고 위에 겉옷을 안 입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다 그래, 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두부 꺼내러 갔다가 행주만 넣어놓고 그냥 나오고. 예, 어제 이 김현숙 임페리얼 승급식 보셨죠? 예, 전부 자신이 1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포기만 안 하시면 모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시려면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라는 게 무슨 아부를 한다거나 그런 게 겸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나무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 못해요. 어제 정말만 계속 정말하다가 나온 분 있죠? 정말로 아주 그런 분인데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스타마스터 되셨을 때 스피치를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 자기는 이제 다시는 직급을 안 올라가겠다 이거야. 왜냐하면 어째서 나한테 스피치를 하라고 그러냐 이거야 지금. 그런데 워낙 이 후속 관리를 잘 하시니까 올라가기 싫은데 자꾸 올라가가지고 크라운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정말이라는 소리만 정말로 하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다 받아들여 다. 그런데 내가 잘 알걸랑 나도 다 알아. 그러면 못 올라가셔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러면 나무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자기를. 그러면 틀림없어요. 어제 이 승급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특히 타이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죠. 근데 그분들 그냥 큰 게 아닙니다. 계속 타이완이 오픈되기도 전에 우리 김현숙 임피리얼께서 계속 타이완을 다니셨고 계속 이 선행 관리를 하셨어. 타이완 지사가 오픈되기도 전에.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승급하신 거지 가만히 있는데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옛날 인도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임금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책이 너무 많아. 그래서 현신들에게, 신하들에게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해라. 그래서 현자들이 도서관에 그 많은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해서 가져오니까 그것도 읽을 시간이 없어. 그것도. 그래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라.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갖다 주니까 그것도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 최종 명령은 한 줄로 요약해라. 그래서 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한 줄로 요약한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공짜는 없다예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opportunity cost라고 그래요. opportunity cost.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을 계산할 때는 기회비용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원가 얼마 그런 거 있죠? 그 원가 속에 기회비용이 전부 들어가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비용이, 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이 시간 이후 들어봤다고 그랬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회가 있으니까 내가 국부론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그러면 엄청나게 존경받죠. 국부론을 보셨냐고? 거기서부터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돼요. 그 이전에 경제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중상주의도 있었고 중농주의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면서부터 경제학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요. invisible hand.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예? 예, 비용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 시스템 또는 마켓 메커니즘 또는 프라이스 메커니즘.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예를 들면
야,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부인인가 아가씨인가 모르겠는데 앉아 계시는데 지금 밭이 1000평이 있어요. 1000평. 1000평에 뭐 심으실래요? 1000평에 뭐 심으실 거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심어요?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돼. 어떻게 내 밭 1000평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무엇을 심는 게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잘 팔릴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심어요. 그렇죠? 거기다 사과를 심을 거냐, 감자를 심을 거냐, 땅콩을 심을 거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배추를 심을 거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시장의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결정해줘요. 그런 거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그 말이 나와요. 푸주간의 고기 장사는 국가를 위해서 고기 장사를 하지 않는다야. 여기 소고기 유통하신 분 계시죠? 국가를 위해서 소고기 유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거 망한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소고기 장사를 한다. 그건요, 빨리 서울대학병원에 가시거나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런데 왜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느냐? 어떤 재화가 만약에 땅콩이 잘 팔리더라, 그래서 땅콩을 심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땅콩을 원한다예요. 그렇죠? 그럼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자원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기다가 땅콩 아니라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안 팔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 1000평이라는 자원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의사결정의 책임을 누가 져? 네가 지라 이 말이야. 네가. 그래서 망하는 거지. 그냥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가격이 있는데 왜 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격 있죠? 공짜로 안 줘요. 거기도. 같은 가격이지만은 북한에서의 가격,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가격은 그걸 공정가격이라고 합니다. 페어 프라이스 그건 아니고 공적으로 아무렇게나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정해놓은 가격은 그 제어와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그래서 그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쓸데없는 시간 다 가버렸는데 지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PPT가 학습 조직인데요. 이거 하려고 지금 PPT만 30장 이상 했는데 오늘 또 30 얘기하다 보니 이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 이거. 어제 김현숙 그 임페리얼 마스터가 임페리얼이 됐어요. 그분은 여러 번 길거리에 앉았거든요. 길거리에 앉았어요. 근데 어제 그 말씀하신 분들, 오늘 또 우리 또 오토팜에서 강의하신 분도, 그러면 IMF 때문에, IMF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김현숙 임페리얼 그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이 많아. 그 주변에. 이덕우, 주진환, 전부 그런, 근데 전부 다 지금 크라운 이상 다 올라가셨어요. 다. 그렇죠? 다 올라가셨어.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바로 차원 초월이에요. 또,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예. 경력이 굉장히 좋으시네. 어제 보셨죠? 차원 초월, 트랜센드. 차원을 초월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이 박광길 회장이 내년도 사자성어로 채택한 거, 우리 경제연구소에서 채택한 사자성어는 본립도생,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논어 제2장에 있는 말, 제1편 제2장. 그러면 본립도생과 차원 초월은 다른 거냐?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본이 서지 않으면 차원 초월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지도 못한 놈이 뛰겠다고 나서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코 깨지고 이마빠 깨져. 그렇죠? 근본이 돼야 돼. 근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차원 초월은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고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과거 캐리어 자랑, 그 다음에 가방끈 자랑하는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고 구조를 바꿔버려야 돼요. 패러다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구조, 세상을 보는 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지 않으면 차원 초월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시기가 힘들어요. 왜? 친구들한테 다단계 한다면 뭐라 그래?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차원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또는 친지들이 질문을 할 때는 절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질문을 하면 돼. 그러면 그놈이 답변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래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할 테니까 네가 내 노후 책임질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럼 그놈이 답변을 해. 내가 왜? 뭐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할 것이 없으면 그런 질문이라도 하면 돼. 그걸 왜 묻는데? 그럼 그놈이 답변해야 돼. 그렇죠? 왜? 답변은요 항상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 그러면 그때는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돼. 이제 너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왜? 인생은요 답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지금까지 알았던 걸 다 잊어버려. 예를 들어 봅시다. 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금방까지 알았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금방 알았거든. 문화가 무엇인지.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내가 평소에 감정이 뭔지를 알아. 근데 감정이 뭐냐고 설명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몰라. 금방까지 알았거든 그걸. 따라서 답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차원 초월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차원 초월로서 저는 가장 좋은 예가 다음 방정식일 것 같아요. 이야, 저 인간이 돈 버는 이야기 동그라미는 안 그리고 어째서 저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가. 이 쓸데없는 얘기가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거. 이게 뭐예요? 예?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죠? TV에서도 가끔 선전에 이눈이 이퀄 MC 자성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걸 아시면은 애터미 사업하기가 힘들어져.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단순해야 되거든. 그래서 E는 에너지죠. 에너지야. 에너지고 여기서 M은 뭐예요? 질량입니다. 매스. C는 광속입니다. 광속. 야, 태양의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인데 빛은 절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관찰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00km로 자동차를 달리고 있어. 100km 달려보셨죠? 근데 내 옆에 놈이 꼭 놈은 아니고 이게 120km로 달리고 있어. 120km로. 그러면 120km로 달리는 이 운전사의 입장에서 내 차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km가 돼. 그렇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상대 속도라니까요. 나는 100km로 달리는데 내 옆에 사람이
120km로 달리면 이 사람의 관점에서 나는 100km로 달린 게 아니고 마이너스 120km로 달린다니까요.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이게 상대 속도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다 해석이 달라. 너는 왜 그따구로 생각하느냐? 그따구로 그놈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놈이라 그 말이에요. 그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뭐예요?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에요. 상대성 이론. 다시 말하면 이게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차원 초월을 해버렸는지. 이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에 뉴턴 역학에서는 에너지는 에너지고 질량은 질량이에요. 여기 뭐 이게 에너지 뭐예요? 이거? 이게 질량이에요. 질량. 매스라고요. 덩어리야, 덩어리. 그런데 이건 에너지고 이건 질량이고 이건 광속의 제곱이야. 그런데 광속만은 절대 속도예요. 초속 30만 킬로미터야. 그러니까 광속은 그 광속을 관찰하는 사람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30만 킬로미터. 이 세상에 절대 속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광속. 광속이에요. 비스 속도로 달린다 하는 것은 광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이퀄이 돼 있어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 그 말이죠.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 이전에는 에너지와 질량은 다르다. 별개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에너지와 질량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질량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자탄이에요. 이게 원자탄이라고요. 원자탄. 지금 이 핵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기 이거 못 써요, 이거. 항공모함 못 다녀요? 핵 잠수함 못 다니죠?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 질량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량을 쓰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반대로 에너지를 쓰면 뭐가 돼요? 질량이 줄어요. 그렇죠? 질량이 줄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정식이냐면 다이어트 방정식이에요. 이거. 다이어트 방정.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면 질량이 준다니까요. 질량이 줄어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같다. 그 말이거든. 시간과 공간은 같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하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속도가 빨라지면 느리게 간다. 그러면 광속에 가까우면 시간이 어떻게 돼? 정지하죠. 시간이 정지해버려요.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지런한 사람은 덜 늙어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니까요. 시간이 느리게 가. 참, 이게 아인슈타인이 다단계를 생각하고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자, 이건 뭐예요? 전에는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원자탄이 나와버리죠. 핵무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핵무기가 나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핵에너지가 아니면 우리 핵무기 뭘로 만들어요? 핵에너지로 만들잖아요. 방사선으로. 이게 차원 초월이에요. 방사선 가지고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건강 기능식품을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도 못해. 근데 그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차원 초월. 이게 차원을 초월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건 적어도 수십 년을 먹여 살려요. 그 개발자들을 수십 년을 먹여 살린다고요. 수십 년을 먹여 살려. 우리가 타이어 있죠, 타이어. 그 비싼 게 어떤 타이어? 레디얼 타이어 들어보셨죠? 레디얼 타이어. 레디얼 타이어 이렇게 쓰는 거 보셨죠? 레디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타이어에 방사선을 쬐는 거예요. 이 방사선이란 말이잖아요. 원자력 에너지를 쪼이면은 타이어가 엄청나게 강해져. 원자력 에너지를 거기다 쏴버리면 그게 레디얼 타이어예요. 다른 타이어는 물렁물렁해서 못 가요. 못 간다고요. 그 비행기 타이어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비행기 그거 아무리 가벼워도 200톤이거든, 그거? 그거 바퀴 몇 개 가지고 굴러가는데 그 타이어가 어떻게 돼? 어떤 타이어냐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행기 타이어를 못 만들어요. 그 만들었다가 찌그러지면 못 가겠었고. 아직 못 만들어. 아무튼 이게 차원초래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연세에 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 그 신사분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아들을 낳으면은 뭐라고 덕담을 했습니까? 그럼 장군감이다. 이 대통령감이다. 이거 판검사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들 낳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딸을 낳아야 돼, 딸을. 남녀 평등이 돼가지고, 왜? 4차 산업, 3차 산업 지나면서요, 중후장대한 산업이 없어지면서 여자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섬세하거든요.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데 무슨 힘으로 두드립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 셋이면 요즘 금메달이라고 그러죠? 둘이면 운메달, 하나면 복메달. 아들만 있으면 목메달. 이건 완전히 목메달 죽어야 돼. 그냥 목메달이야. 아들놈들은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라고 그러죠. 군대 가면 국가의 자식, 장가 가면 사돈의 자식,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아무튼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걸 차원초래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김현숙 임페리알처럼 30만원짜리 월세 방에 사시다가 10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이야. 그냥 팔이 좀 짧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옆에 가서 좀 거들어주고 절반만 달라고 하면 좋겠죠. 그건 차원 초월이 아니면 안 돼요. 디멘션을 바꿔버려야 돼요. 디멘션을 바꿔야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그때 해야 돼. 그때 해야 돼. 맨 처음에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라는 게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기법은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나와요. 그거 왜 미국에서 나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미국에서 나올까? 다른 나라에 안 나올까? 왜 미국에서 자꾸 나오느냐 말이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 공장 있어요? 없어요. 전부 네트워크예요. 전부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그것도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벌써 한물 갔어. 이제 프랜차이즈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송이 일어났어요. 이건 사기다. 왜? 새로운 비즈니스 스타일이 나오면 꼭 거기에 기존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사기야, 이게. 그래서 결국 슈가 됐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이건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비즈니스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 된 거예요.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키오사키 책 있죠? 그 책 더럽게 많이 써놨어요. 5권이나 써놨는데 그 3권부터는 읽으실 필요가 없고, 거기 뭐 회계 나오는데 그 회계할 필요가 없어요. 1, 2권만 읽으면 돼. 거기에 프랜차이즈 문제가 나와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자기 아버지가 둘이었죠. 둘인데 자기는 친부, 그리고 한 분은 뭐예요? 자기 친구 아버지. 근데 친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항상 부자야. 자기 아버지는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는 아주 인텔이 중에 인텔인데 항상 가난해 이거. 왜?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놓으니까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친구 아버지는 프랜차이즈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를 현장에를 가봐. 프랜차이즈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그래가지고 지금 사면은 대박이다, 야. 그래서 2개를 사가지고 대박 쳤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오신 게 삼성이나 현대맨들이 다단계를 하기 전에 먼저 오셔야 돼. 먼저 선점을 해버려야 돼. 선점. 이게 선점은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목욕탕에 물바가지 빨리 차지한 놈이 임자인가 나 똑같아. 그거 누가 뺏으면 안 돼. 그거. 응?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차원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야. 이게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후진국에서
중진 상태에 가는 건 다 빨리 가요. 2차 대전 이후에 100여 개 나라가 중진 상태까지 올라갔다가 중진 상태를 넘지 못하고 바로 꼬그라진 게 거의 100개예요. 그걸 중진 상태를 뚫고 2만 불 이상 소득으로 올라간 나라는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그러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따라오고 있죠.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후진 상태에서 중진 상태까지 올라오는데 어려움이 10이라면 중진 상태에서 선진 상태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은 1000이 돼요. 못 올라가요. 절대로 못 올라가요. 거의 절대로요. 그 다음에 그 선진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어려움은 거의 5000이에요. 유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TV 뉴스 보고 있으면 복창이 터지려고 그러죠. 아주 어디 학교에서는 선생이 딸에게 문제를 빼돌렸다네. 어느 맘카페에서는 우리 아파트 가격을 1억 올리자고 담합한다네.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뉴스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없어져, 언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다단계 사기? 유명하죠. 다단계 사기를 미국에서는 폰지 사기라 그래. 폰지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해서. 그때 2003년인가 2007년인가 저 금융위기 왔을 때 메이도프 사기, 메이도프 사건이 터졌죠. 이 사람은 미국 월가에 아주 거물입니다. 나스닥 그 이사고 굉장히 거물이에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친구가 불법 금융 다단계를 했다는 게 밝혀졌어. 거물이야. 그런데 평소에는 들통이 안 났어. 왜냐하면 세게 안 했거든. 여기 금융 전문가니까 세게 안 했는데 나중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보니까 그 투자회사에 현금을 맡겼던 고객들이 전부 내 돈 내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막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내달라 그러면 돈을 내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냐면은 이 친구 70이 넘은 73살인가 그런데 시장을 속인 죄, 시장을 속였잖아요. 시장을 속인 죄로 징역 150년. 그런데 미국이 무섭다는 것은요, 요 사람이 하는 금융 기법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이죠. 알만한 사람은 모두 공범으로 집어넣어버려. 공범이야, 공범. 전부 공범이다 이거야.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사기를 칠 수가 없어.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게 선진국이라고요. 그게 언제 되겠냐 말이야.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아까 우리 60년대, 70년대 그 얘기했는데 그 당시 부모들이 장군감이다, 대통령감이다, 국회의원감이다, 판검사감이다. 그리고 이놈이 학교에 들어가면 판검사, 의사, 교수, 대라고 난리를 쳐. 그게 소위 사자 돌림 직업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하면은 평생 존경받으면서 땅땅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어. 그렇죠? 교수 되거나 판검사 되거나 의사 되거나 그렇죠? 장군 되거나 다 잘 수 있었어요. 왜? 권력이 그 당시 그러니까 후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슨 과목이에요? 정치학이요. 정치학, 법학이에요. 그래야 감토를 집었으면 조선왕조에서 대과, 과거의 학계 가면은 세 가지가 다 주어져. 뭐예요? 권력, 돈, 여자. 그렇죠? 다 주어져. 다 주어진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투쟁이들이 줄을 서죠? 줄을 서. 그래가지고 열쇠 3개씩 가지고 어떤 열쇠가 더 크나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열쇠 3개 아시죠? 우선 집 열쇠, 집 사주죠? 차 열쇠, 사무실 열쇠. 이게 다 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법대를 가고 의사가 되면은 또 교수가 되면은 평생을 존경받으면서 땅땅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한의대, 이제 발음도 잘 안 돼. 이제 한의과 대학을 나왔는데 뚜쟁이들이 줄을 서. 뚜쟁이들이
나도 한몫 잡을까 했는데 이놈이 대학 때 연애를 한 아가씨가 있는데 무지하게 가난해 이게. 그래서 뭐 좋다는데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잘 살아 지금.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 의사가 들어왔어 이제. 야, 서울대학 나온 여의사들은요 전부 노처녀들이야. 이게 말이야 인턴 대학 6년 다닐라 인턴 레지던트 다 그치다 보니까 전부 노세해 노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두쟁이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마누라 모시고 살 그래야 되겠습니까?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왜 의사니까 날마다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졸업식을 하면은 각 신문에 무슨 대학 졸업식에서 총장이 무슨 기념사를 했다 이게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1960년대 초 1962년부터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됩니다. 제1차 5개년 계획 들어보셨죠? 그때부터 돼요. 경제가飛躍적으로 성장하게 돼. 그래서 그 권력이 정치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경제 권력으로 넘어가요. 돈 가진 놈이 최고예요. 그때부터 경제학 경영학이 뜨기 시작해요. 그렇죠? 지금은 전부 상경계 대학이 경제학 경영학이야.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총장이 뭐라고 했는지는 신문에 반줄도 안 나와. 그런데 무슨 회장이 술 먹다가 누구 두들겨 팼다는 전면에 다 나와. 다시 말하면 재벌 회장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는 신문에 전부 나요. 그런데 어느 대학 교수가 뭐라고 말했다는 한 줄도 안 나와. 안 나와. 거기 이미 갔어요. 어떤 시대가 왔어요? 돈이 권력을 장악하던 시대가 온 거예요. 돈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 가장 좋아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가장 좋아하고 권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이에요. 그게 정경유착입니다. 권력은 돈을 가장 좋아하고 돈은 권력을 가장 좋아해요. 왜?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없어. 권력을 가진 놈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유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년 권력을 가진 것은 돈이에요. 권력은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곤불 10년 못 가요. 못 가. 전부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분들이 2,500원짜리 밥 자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2,500원짜리. 그게 곤불 10년이에요. 그러나 재벌은 영원한 제국이에요. 영원한 제국이라고.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우리가 중진국의 선두까지 그냥 팍 치고 올라갔어. 서구는 그거 300년 걸렸어요. 250년이 300년 산업혁명 이후에. 근데 우리는 그걸 50년 만에 해내버렸어. 그렇죠? 아마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다고. 뭐 중국이 G2니 그러는데 중국 분들 와 계시겠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었습니다. PPP로 해서는 3만 9천 불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의 국민소득은 8천 불밖에 안 돼요. 평균 국민소득. 우리나라에 막 떼거리로 몰려오시죠? 그분들은 상위 1%도 안 되는 분들이 상위 0.5%예요. 그분들이고 나머지 평균은 GDP 평균 8천 불이에요. 8,600불 정도 돼요, 중국이. 그럼 어때요? 일반적으로 10,000불 정도를 중진국으로 본다면 중국은 아직 중국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 상태에서는 6%, 7%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그 이상 성장 못해. 이제 10,000불을 넘어서면 성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은.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으로 성장합니다. 노동만 집어넣으면 소득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이 일하던 걸 두 사람이 일해, 세 사람이 일해. 그러면 두 사람은 퇴비 만들고 뭐 하고 하면은요 생산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자본집약적 공장을 짓고 기계를 만들고 그래가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10,000불 정도 돼요. 10,000불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은 뭘로 성장해야 돼요? 혁신이요, 혁신. 과학기술, 기술혁신으로 성장해야 돼. 근데 노동력을 집어넣는 거하고 기술혁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초월이에요, 그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다운 이 숙녀분이 계시는데,
넌 1000평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혼자 농사 짓다가 둘, 셋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생산량이 점점점 늘어요. 그렇죠? 늘어. 그런데 아무리 노동력을 집어넣어도 논이 정해져 있는 한, 논의 면적이 정해져 있는 한 거기 생산량은 딱 멈춰요. 그렇죠? 딱 멈춰. 그런데 옆에 계시는 숙녀분이 좀 건달이야, 건달. 건달인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어떻게 종자 개량을 할 수 있지? 이제 그 망상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은 면적에서 소득이 2배가 나는 종자를 개발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의 힘으로 소득이 2배가 돼버려.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득이 안 늘어나요, 이제. 생산이 안 늘어나. 단계로 들어가니까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수준에서 경제가 3% 성장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학자들은 눈부신 성장이라고 그래요. 3% 성장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옛날에 6% 10% 성장하니까 경제가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혁신, 인노베이션을 이루려면은 차원 초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다가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중진국의 선두까지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걸 치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우리가 2만 불까지 올라오는 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2만 불에서 3만 불을 돌파하는데 10년이 더 걸려.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왜? 그 차원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런 게 다 그래,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의 천대 기업, 미국의 천대 기업이면요 굉장한 기업들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중소기업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천대 기업의 CEO의 전공을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CEO들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가? 뭘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테나 여신을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빛나는 눈을 가진 아테나 여신. 이렇게 항상 붙어요. 빛나는 눈을 가진 아테나 여신. 피부가 하얀 아테나 여신. 전부 자기가 아테나 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미국의 CEO들이니까 미국에 가장 많이 MBA 과정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들이 미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천대 기업의 CEO를 조사해 보니까 경영학을 전공한 CEO는 20%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뭐 했어, 그럼? 나머지는 인문학을 했어요. 철학, 문학, 종교학, 예술, 음악, 체육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대한 기업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영감, 창의성, 차원 초월이 필요한데 황소에서 털 뽑아가지고 재구멍에 박는 그 가지고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황소에서 털 뽑아가지고 재구멍에 박으려면 얼마나 어려워. 공학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로스 펀드 우리 신사분들 아시죠? 소로스, 조지 소로스.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펀드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가 소로스인데 그 사람은 철학 박사예요. 철학자라고. 칼 포퍼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의 수제자예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왕실 있죠. 왕실. 영국의 왕실인데 영국의 왕자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장교여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왕자가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장교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황태자로 늙어 죽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 누구야? 찰스. 내가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 저 엄마보다 빨리 죽게 생겼어. 이 찰스는 이게. 언제나 우리 엄마 돌아가시려나. 그러고 앉아있는 것 같아. 응? 그 밑에 앤드류 왕자 있죠? 그 밑에 또 셋째 왕자 있죠? 전부 다 장교들입니다. 그 사이도 전부 장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자들은 무조건 사관학교를 나와야 돼. 그래서 장교가 돼서 전쟁이 나면 먼저 나가라.
전쟁 너희들이 먼저라. 그래서 지금 찰스 황태자 같은 경우는 해군 대령입니다. 지금도 항상 영연방이 50여 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영연방에 회의가 있을 때 중요한 무슨 난건이 있을 때는 여왕이 참석해야 되는데 여왕이 어떻게 다 다녀? 그래서 대신 황태자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반드시 해군 대령 복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왕자들의 전공을 보시라고. 왕자들의 전공은 경영학, 경제학 그런 거 안 합니다. 문학, 역사, 고고학, 인류학. 왜 그러겠어요? 대영 제국을 이끌어가는 데는 그 영감이 아니면 못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영 제국을. 그게 차원 초월이에요. 차원 초월. 자,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잡스라는 소리를 몇 마디 해놨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 학력이 어떻게 돼요? 에? 고졸이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우에 가면 리드 칼리지라고 있어요. 리드 칼리지. 이거 하나 더 있었네. 리드 칼리지가 있는데 이게,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미국의 칼리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칼리지들이 있어요. 이게 한 300~400개 되는데요.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그 수준이, 아이비리그 대학 버금갑니다. 아이비리그하고 거의 같아요, 수준이. 그렇게 아주 엑설런트한 칼리지가 한 300~4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리드 칼리지도 그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니버시티만 생각하니까 미국의 칼리지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버드하고 맞먹는 거예요, 이게. 아이비리그 대학하고 맞먹어요. 왜냐하면 이 칼리지들은요, 뭐 하는 데냐면은 거의 대부분 인문학을 합니다. 여기에서 학생당 노벨상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칼리지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잡스가 여기를 다녔어. 여기를 다녔는데 잡스 아버지가 누구예요? 양아버지죠? 그분 훌륭했어요. 이 잡스를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살림이 거덜났어. 그걸 나중에 잡스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퇴를 합니다. 그렇죠? 자퇴를 해. 자퇴를 하는데 학교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친구 방에 있으면서 4년 동안 도강을 했어.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들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애플의 디자인은 어디서 나왔다? 내가 대학 때 공부한 동양철학과 서예에서 나왔다. 그걸 삼성이 100개 가지고 얼마 물어줬어요? 6천억 물어줬죠. 그 돈 쓸만한데 6천억이란 말이에요. 디자인 하나 빗겨가지고. 왜? 그럼 삼성에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그 디자인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래가지고 애플한테 들켜가지고 애플이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1조 달라고 그랬죠, 1조. 근데 형님 아우 하면서 6천억으로 깎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휴대폰의 여기를 부드럽게 하는 디자인이야. 그거 하나가 6천억이란 말이에요. 6천억. 오늘부터 디자인 시작하실래요? 6천억 받으려면.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서예에서 나는 배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서예에서 배웠다. 그런데 리드 칼리지에 합격을 하면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티피셜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전공이 없어요. 전공이 없고 어떤 대학은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 그냥 이놈의 대학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한길 회장이 만들려고 하는 그 학교하고 똑같아. 커리큘럼이 없어. 그럼 뭐 하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야. 네가. 그런데 통상 뭘 하냐 하면은 고전 100권 읽기. 그거예요. 100권을 읽으면 졸업한다. 읽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킨다. 4년 동안 100권, 2권 누가 못 읽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번 생각해봐요. 4년 동안에 100권을 읽으려면 1년에 25권을 읽어야 돼. 그렇죠? 25권을 읽어야 돼요. 1년에 50주니까 2주에 한 권씩 고전을 읽어내서 그걸 글로 써서 발표를 해야 돼. 이 훈련을 하는 거야, 4년 동안에. 여기서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차원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리드 칼리지에 딱 합격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합격을 하면은 합격과 함께 책 선물이야. 이걸 읽고 들어오라. 이걸 읽고 들어오라. 무슨 책일까요? 삼국지? 삼국지도 좋죠. 서양의 문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문학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문학은
이 책의 각주에 불과하다.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철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이 그거 맞다. 그거 맞다. 우리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우리의 문학은 그 문학의 아류에 불과하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오라 이거예요. 그게 2800년 전에 써진 2만 행이 넘는 대서사시, 웅장한 서사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예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이걸 읽고 오라. 이걸 읽고 오라. 이게 오디세이인데요. 오디세이. 장엄한 서사시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서사시가. 그런데 왜 이걸 읽고 오라고 그러냐? 호모는 딱 장님입니다. 논문 봉사예요. 그런데 그 감각은 눈뜬 사람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호모의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영화 보셨죠? 아킬레우스가 나와서 막 싸우고 헥토르하고 대결해서 아킬레우스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헥토르가 아킬레우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응? 트로이 전쟁 얘기예요. 트로이 전쟁.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등이 트로이로 지금 전쟁을 나가는. 이게 지금 호메로스, 영어로는 호머라고 그러죠. 호메로스가 여기에 대해서 쓴 게 뭐냐면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망하는 걸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호머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요? 너는 누구냐? 그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예요. 너 누구냐 이거야.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돼. 왜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럼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돼. 바로 호머가 그 장엄한 서사시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너는 누구냐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아폴로 신전, 델파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벽에다가 그리스의 현자들이 너는 누구냐고 너 자신을 알라고 써놨어요. 그걸 보고 소크라테스 보고 자기 철학으로 삽니다. 너 자신을. 왜? 가만히 소크라테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요. 그러고 이제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이타카 왕 오디세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이타카 왕국으로 돌아가죠. 근데 트로이에서 이타카 왕국까지는 15일밖에 안 걸려. 15일밖에. 근데 몇 년이 걸렸어, 거기 가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걸려. 오디세이가 15일 걸리는 길을 10년에 걸쳐 가는 거예요. 그걸 써놓은 게 지금 이 오디세이라는 장엄한 서사시예요, 오디세이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걸 중심으로 강의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오디세이가. 왜 그러냐면은 요게 15일 걸릴 거리를 10년을 걸쳐 갔어. 왜 그랬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호머가 2800년 후에 다단계가 생길 걸 생각하고 이걸 써놓은 것 같아.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써놓은 거예요. 하지 말란 짓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 15일은 가는데 10년이 걸린 거야. 10년이 걸렸어. 그래서 그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기법으로 우리 연속국처럼 써놨어요. 연속국처럼. 어떻게 써놨냐면요, 연속국에 나면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연속국이 안 돼. 두 남자가 사랑하는데 자동차가 와서 꽈당 부딪혔어.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있으면서 옛날부터 회상을 이렇게 해. 딱 그렇게 써놨어요. 딱 그렇게 써놨어요. 2800년 전에.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문학을 하는 목적은 이게 무슨 뭐 대학에 가서 문학 배우고 무슨 뭐 저 철학 배우고 뭐 역사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문학은 대학이 생긴 게 아닙니다.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플라톤이 만든 거고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학자가 만든 거예요. 키케로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게 정의롭게 사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결국은 뭘 탐구하느냐? 인문학은 진선미입니다. 진선미.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게 빛나는 눈을 가진 숙녀분. 진선미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예. 제 생각은 미예가 진과 선이 들어있어요. 진리는 아름다운 것이고 선함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은 뭘 추구한다?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것이냐. 그럼 아름답게 살 것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해터미 사업, 다단계 사업은요, 사람 사업입니다. 사람 사업. 어떻게 사람들과 내가 아름답게 어울려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고 아름답게 이 나라와 사회에 봉사하다가 아름답게 죽을 것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차원 초월은 차원 붕괴가 아닙니다. 요즘 개가 많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국장개, 크라운개도 있다는데 크라운개 혹시 가입하셨어요? 딱 애터미에 들어와서 1년 6개월이면 크라운에 갈 수 있는 군대식으로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간다네? 그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셔.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안 돼요. 그건 차원 초월이 아니고 차원 붕괴, 차원 붕괴. 그렇게 안 돼요. 자, 이 서론 이야기하다가 다 끝나버렸는데 큰일 났다. 아무튼 이게 뭘 통해서 우리가 초인류 기업으로 가려면은 우리 애터미 리더, 애터미 가족이 초인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초인류로 갈 수 없어요. 그 구성원이 3류, 4류인데 어떻게 그게 초인류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초인류가 된다는 게 뭐냐? 무슨 학력이 좋아야 되냐? 캐리어가 좋아야 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뭐가 정의로운 것인가? 뭐가 정의로운 것인가?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든 저터미 사업을 하건 뭐가 진선미인가? 뭐가 아름답게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파트너, 스폰서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안 싸우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크지 않는다면 파트너 탓, 스폰서 탓 하지 말고 나는 어떠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돌아보시면 3년 후, 4년 후에 모두 큰 성공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